네,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알롤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카본 반응 포메이션을 할 때 전번 주에 배웠던 게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알킬 헬라이드하고 반응을 시키면 CC 반드 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데 이런 알데하이드나 키톤에서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시메트릭한 걸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놀레이트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LD를 쓴다고 합시다. 기네릭 이놀레이트 조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78도씨에서 반응을 한다면 이렇게 언시메트리컬 키톤에서도 되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기네릭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리튬 솔트인 이런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알데하이드를 집어넣으면 알데하이드나 다른 키톤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벤조알데하이드라고 합시다. 벤조알데하이드라는 이런 물질을 알데하이드나 키톤을 집어넣으면 요 카벤 아연이 이놀레이트의 카벤 아연이 벤조알데하이드의 카보닐 C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카벤 아연이 일렉트로파일로 요렇게 일렉트로파일 벤조알데하이드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어디션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프로덕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카벤 아연이 공격을 해서 새로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O-인데 나중에 워크업 하면서 애시딕 워크업 위크 애시드인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물에 녹인 거 혹은 뉴트럴 워터에서도 똑같겠죠.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알코올로 가는 이런 반응을 엘돌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데하이드, 벤조알데하이드가 알코올로 갔다고 해서 엘돌 어디션 반응이죠. 두 개가 만났으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이런 걸 애시드나 베이스 조건에서 캐탈리틱 어마운트 애시드나 토식 애시드 같은 거 이런 걸 넣고 히팅을 하면 일리미네이션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새로운 화합물 베이스 조건도 괜찮아요. or catalytic amount base 이런 조건에서 반응을 하시면 여기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져서 이놀레이트가 컨주게이트 베이스로 돼서 E1CB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컨주게이트 베이스 메커니즘으로 이놀레이트가 이렇게 쏙 여기 카벤 아연이 된 거겠죠. 카벤 아연이 만들어서 여기에 이놀레이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요렇게 최종 요렇게 떨어뜨려요. 하이드록사이드가 다시 나오니까 캐탈리틱 어마운트로 넣어도 되죠. 베이스나 애시드를. 그래서 최종 나오는 화합물이 요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디하이드레이션 된 걸 요런 걸 알돌 컨덴세이션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컨덴세이션은 두 개가 어디션 데이터가 작은 분자 물이나 알코올 같은 게 나오면서 응축되는 걸 컨덴세이션이라고 하죠. 알돌 컨덴세이션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알킬 헬라이드가 아니라 알데하이드 뉴클리오파일을 사용을 해서 CC 반드 포메이션을 하고 그런 반응을 하는 걸 알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알데하이드가 알코올로 간다. 키톤일 때도 마찬가지죠. 키톤의 알파 카벤 아연이 키톤을 공격하면 알코올로 되니까 그것도
알돌 어디션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further condensation을 할 때는 이렇게 이원시빈 메커니즘 조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체가 나오는 게 여기 알돌 어디션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중간체를 알파 베라 위치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다고 해서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라 하이드록시 키톤 혹은 여기 컨덴세이션 되면 언세츄레이티드죠. 알파 베라 언세츄레이티드 알파 베라 언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세츄레이티드 키톤 카보닐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보닐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 나오면 알돌 어디션 반응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 베라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가 보이거든. 여기 본드가 여기 물이 빠진 거다. 여기가 물이 빠졌는데 카보닐이 있는 쪽으로 H2개 넣고 카보닐에서 먼 쪽으로 옥시전을 넣으면 스타팅 벤조알데히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놀레이트가 적기 때문에 여기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가 나오면 여기를 끊어서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져서 벤조알데히드를 공격해서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덕트를 보고 출발 물질이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은 알돌 어디션 리액션은 베이스나 애시드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릭 어마운트를 넣을 필요 없이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캐럴리스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베이스 캐럴라이저 리액션을 위에 써놨는데 이런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으면 물의 pK가 15.7이고 알데하이드나 키톤의 pK는 17에서 19 사이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적지만 10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뭐 그저기도 떨어지만 그 이놀레이트가 나오는데 이놀레이트가 뉴클레필릭하죠. 요게 대부분은 100개 중에 하나가 이놀레이트 되어 있고 대부분은 알데하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놀레이트가 리액티브 하기 때문에 뉴클레필 파일로 작용을 해서 요 이놀레이트가 공격을 합니다. 요 가벤 아연이 요렇게 공격을 하죠. 요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요런 베라 알콕사이드 카보닐 컴파운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이드록사이드가 프로톤을 잡아서 나온 요 물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물에 프로톤이 들어가면 하이드록사이드가 리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캐탈리틱 모드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어도 요 반응이 되고 여기에서 히팅이나 그렇게 하면 일리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팅이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스트롱 베이스니까 그게 요거를 떼서 요걸 떼면 이렇게 떼면 이놀레이트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벤 아연이 요렇게 가벤 아연이 이놀레이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요렇게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게 최종은 요렇게 물을 하이드록사이드를 또 내면서 알파베라원 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를 만든다는 거죠. 알겠죠? 요게 베라 하이드록시 OH라고 하겠습니다.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고 인터미디어트 낮은 차계하에서 반응을 하면 알돌 어디션 프로덕트인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을 멈출 수가 있고요. 그걸 히팅하면 이렇게 알파베라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를 만든다는 거죠. 카보닐
얘기했다시피 이런 베라 하이드록시 나오면 하이드록시 옆에 카본하고 끊어서 스타팅 머티리얼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카본을 공격했고, 이런 언세츄레이트 나오면은 이렇게 이중 결합을 끊어서 카본일 있는 쪽에 카본에는 H 두 개를 붙이고 먼 쪽에는 옥시전을 붙여서 물이 빠져 나온 자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베이스 캐럴라이즈드 리액션 뿐만이 아니라 애시드 캐럴라이즈드 리액션을 하면 됩니다. 캐럴리틱 어마운트에 애시드, 설퍼릭 애시드나 혹은 타스릭 애시드를 집어넣으면 이런 카보닐 화합물이 이놀을 이렇게 만들겠죠. 이놀을 만들겠죠. 애시드 캐럴라이즈드 이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시딕 조건이니까. 이놀도 역시 리액티브하죠. 여기에 다시 되돌아가면서 요게 전자가 풍부하니까 이웃에 있는 카보닐을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카보닐이 있으면 카보닐 C를 공격을 해서 요렇게 H 플러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요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O-에 프로톤이 다시 붙으면 요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애시드 캐럴라이즈드 리액션이니까 이렇게 됐다가 새로운 CC 반드 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여기는 O-인데 요 위쪽에서 떨어진 프로톤이 붙어서 OH가 됐죠. 그죠? 애시드 캐럴라이즈 리액션이니까 H 플러스 캐탈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죠. 캐탈리스트 프로톤에 의해서 옥소늄이 만들어지면서 요 인터미디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인터미디어트는 굿 리빙 그룹이니까 잘 떨어지고, 잘 물로 떨어지고, 쉽게 여기가 이놀로 갔다가 최종은 이렇게 떨어져서 알파 베라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 만들죠. 이런 프로덕트 보면은 여기를 끊어서 처음 출발 물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카보닐 이웃에서는 H2를 붙여서 사이클로펜타논 쓰고, 먼 쪽에는 옥시전을 붙여서 사이클로펜타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알파 베라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혹은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 보거든 못다 애시드나 베이스에서 베이스 캐럴라이즈드 알돌 어디션 펄돌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화합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unsymmetrical 카보닐 컴파운드 중에 이런 거 가지고 애시드나 베이스, 예를 들어서 베이스 캐럴라이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 캐탈리스트 알돌 리액션을 했다.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혹은 가열을 해서 일리미네이션까지 했으면 알파 베라 언세츄레이트 카보닐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생성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져서 이놀레이트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부분의 카보닐 컴파운드하고 만나서 알돌 리액션을 하면 왼쪽이 반응을 해서 이놀레이트가 카보닐하고 반응을 해서 여기 가벤 아연이 새로운 CC 본드를 만들면서 이런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 하면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물질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프로톤도 이놀레이트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가벤 아연이 공격을 해서
여기 카베나연이 공격을 해요. 여기는 에틸이고 카베나연 공격을 해서 새로운 CC 본드를 만들면서 이런 아이조모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아이조모, constitutional 아이조모 관계인데 이렇게 유기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화합물이 생기는 것은 유기화학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폴리리티도 비슷하기 때문에 분리도 잘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믹처로 나오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믹처가 나오는 거죠. 믹처. 그래서 이런 반응이 뭐 50대 50으로 나오면 분리를 해야 다음 반응을 넘길 수 있는데 폴레리티가 비슷해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더라도 분리가 안 돼서 다음 반응으로 진행을 못해요. 이런 건 useless 리액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돌 리액션 할 때 unsymmetrical carbonyl 컴파운드일 때 늘 쓰는 화합물은 한 가지 생성물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카보닐 컴파운드를 씁니다. 이놀레이트 만들 수 있는 자리가 한쪽밖에 없는 그런 카보닐 컴파운드를 씁니다. 유기화학자들이. unsymmetrical 케톤일 때 여러분 요것처럼 여기가 이놀라이즈블 할 수 있는 여기 카보닐 이웃이 알파인데 알파의 카본에 하이드로전이 없는 노 알파 하이드로전 가진 카보닐을 씁니다. 노 알파 하이드로전. 그러면은 여기는 왼쪽은 터셔리 뷰틸이니까 이놀라이즈블 할 수 있는 이놀라이즈블 프로톤이 없어요. 오직 여기 오른쪽에만 있죠. 또 마찬가지로 페닐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페닐은 터셔리 카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 하이드로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아스틸에서만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져서 늘 가베나연을 작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트이면은 여기 알파 위치에 하이드로전이 하나도 없죠. 이런 화합물 혹은 에마이드, N-알킬, 알킬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unsymmetrical 키톤 화합물에서 이놀레이트 만들려고 하면 한쪽은 이놀라이즈블 할 수 있는 알파 하이드로전이 없는 노 알파 하이드로전 컴파운드를 써서 이놀레이트가 한쪽에서만 나올 수 있게 하는 터셔리 카본을 가진 컴파운드 티뷰틸이나 페닐 혹은 H여도 돼요. 알데하이드 H면은 알파의 카본에 붙은 게 아무것도 없죠. 알파 카본이 없으니까 이런 걸 쓰든지 혹은 이스트 폼으로 되어 있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클로헥사논의 이스트 사이클릭 이스트를 락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락톤에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나 베이스를 써서 알돌 리액션을 하시면 이놀레이트가 오른쪽에서만 프로톤이 떨어지는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에서 떨어져서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이쪽 카베나연만 카보닐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베이스에 프로톤이 다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프로톤 트랜스퍼에서 알콕사이드를 가면 이런 카베나연 이놀레이트가 갔다가 최종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베라 언세츄레이티드 사이클릭 락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unsymmetrical carbonyl compound에서 반응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믹처로 나오는데 믹처를 방지하려고 하면 믹처 프로덕트를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알파 하이드로전이 없는 non enolizable carbonyl 컴파운드를 써야 된다. 디뷰틸이나 페닐 혹은 이스트로 된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돌 리액션을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카보닐 컴파운드가 두 개 있어요. 그걸 크로스 알돌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알돌 어디션 further dehydration 되면 크로스 알돌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개의 카보닐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놀라이즈블 프로톤을 가진 거, 이놀레이트가 되는 거는 여기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여기 오른쪽에 아스틸 부분만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죠. 다른 거 오른쪽에 카운트 파트로 있는 카보닐 컴파운드는 알파 하이드로전이 없습니다. 여기 카보닐 이웃에 CH가 아니라 H로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놀라이저블 프로톤이 없고 페닐 종류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역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아스토피논에서만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져서 요게 친다는 거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캐탈리트에서 반응을 시키면 요게 반응을 해서 요게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요게 레조넌스로 옵시언아이온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것만 이놀라이저블 프로톤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프로톤을 이렇게 떼서 요게 카베나이온 혹은 이놀레이트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카베나이온이 공격을 해서 새로운 인터미디어트 요걸 만들고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죠. 여기 카베나이온이 새로운 CC 본드를 형성해서 O- 만들고 여기는 P 나이트로 벤조알데하이드니까 되게 반응성이 좋죠. 알데하이드 중에 전자를 끌고 있으니까 반응성이 뉴클레오파일을 더 잘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 하이드록사이드가 프로톤 잡아서 물 들어갔는데 다시 프로톤을 이렇게 주면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가 나오죠. 하이드록사이드는 다시 리제너레이션 됐으니까 요게 further 히팅을 하면 혹은 이게 벤젠 링이 있기 때문에 컨주게이션이 되려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끊어져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만들고 E1CB라고 합니다. 이놀레이트 만들다가 최종은 요렇게 되죠. 하이드록사이드가 리제너레이션 되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페닐링과 나이트로 페닐링이 더블 본드가 형성되면서 컨주게이션이 쭉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쭉 되는 요런 거는 룸템에서도 이렇게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반응이 가면은 이게 에탄올에서 반응을 하면 PPT로 쪼르륵 떨어져요. 자기들끼리 조곡조곡 쌓이면서 그런 걸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스태킹 되면서 이렇게 프리시피테이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돌 컨덴세이션 프로덕트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카보닐을 반응을 시키는 크로스 알돌 컨덴세이션 반응 혹은 크로스 알돌 어디션 반응을 시키려고 하면 한 카보닐 컴파운드만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을 써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되게 유명한 화합물이에요. 피나이트로 벤조알데하이드. 카보닐 주위로 노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기 때문에 늘 일렉트로파일로만 작용을 하지 카베나이온을 만드는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카베나이온을 만드는 뉴클리오파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공격을 받는 일렉트로파일로만 작용을 합니다. 이런 화합물 사이클로헥사논의
헥산원에 뭔가요? 이렇게 아미노메틸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메틸레이션 이런 반응을 시킬 수 있는데 요거 하는 게 맨니 반응이라고 합니다. 맨니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맨니 리액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세컨더리 아민에 포말데하이드를 집어넣으면 요런 이미늄 인터미디어트가 생겨요. 애시드 컨디네이션에서 세컨더리 아민하고 반응을 하면 늘 이렇게 이미늄이 됩니다. 이미늄은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늘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합니다. 피나이트로벤잘데하이드와 똑같죠. 그래서 애시드 컨디션에서 하니까 요게 이놀로 바뀌어서 리액티브한 뉴클레오파일이 되고 여기 카운터파트는 이미늄 캐라이온이니까 일렉트로파일이 돼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아미노메틸레이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아미노 그룹을 뗄 수가 있는데 메틸 아이오다이드 넣으면은 이렇게 쿼터너리 암모늄 솔트가 되겠죠. 쿼터너리 암모늄 솔트가 되고 아민이 터셔리 아민이 쿼터너리 암모늄 솔트가 되면서 여기가 메틸 플러스 차지를 띠는 거죠. 그래서 N-는 떨어지기 힘들지만 N+는 그래도 잘 떨어지죠. 그래서 베이스를 넣고 히팅을 하면 일리미네이션 반응을 합니다.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베이스를 넣고 이렇게 하면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겠죠. E1CB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컨주게이트 베이스 E1CB 컨주게이트 베이스 인터미디어트를 거쳐서 최종은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인터널 사이클릭 사이클 컴파운드 안쪽으로 있는 걸 엑소 컴파운드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있는 걸 엑소라고 하고 안쪽으로 있는 걸 엔도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CH2가 엑소메틸렌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 연료각적으로 되게 불안정하죠. 이런 걸 호프만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호프만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 호프만 프로덕트에 이중결합을 도입하는 그런 화합물을 만들 때 호프만 알킨이죠. 터미널 알킨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맨니 리액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역시 맨니 리액션을 통해서 나오는 인터미디어트가 이미늄 캐라이온이니까 늘 전자를 받아들이는 일렉트로파일로만 작용을 해서 이 반응이 진행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반응도 역시 맨니 리액션인데 세컨더리 아민의 포말데하이드를 애시드 컨디션을 하면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요런 이미늄이 생기죠. 이미늄 인터미디어트가 생기고 프롤린에 여기에 포말데하이드가 반응을 하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 요게 애시드 컨디션에서 이놀의 공격을 받아서 이쪽에 이놀이 만들어지잖아요. 애시드 컨디션에서는 이놀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맨니 타입의 어디션을 통해서 새로운 CC 본드가 형성되겠죠. 이렇게 그 인터미디어트 만들어지고 여기 끊어내려고 하면은 터미널 알킨을 만들 수가 있죠. 메틸 아이오다이드를 통해서 쿼터너리 암모늄 솔트하고 베이스를 처리해서 히팅하면 E1CB 메커니즘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베타 언세츄레이티드 터미널 인원을 만드는 거 보시면 늘 이 반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소스가 포말데하이드 바로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미노메틸레이션을 거치는 맨니 리액션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크로스 카보닐 컨덴세이션, 크로스 알돌 컨덴세이션 리액션을 하려고 하면 카운트 파트는 하나는 일렉트로파일로만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하는 카보닐 컴파운드는 알파 하이드로전이 없는 non-enolizable 일렉트로파일이 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포말데하이드, 알파 위치에 C가 없으니까 CH 없어요. 그 다음에 트라이클로로 헥사클로로 아스톤, 이것도 C에 H가 없어요. 이건 뭐 다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하죠. 한쪽이 T뷰틸로 되어 있어도 알파 하이드로전 없고 하이드로전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피발로일 알데하이드, T뷰틸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논 알데하이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알파 하이드로전이 여기 이중결합에 sp2의 하이드로전은 여기 sp2에 있는 하이드로전은 SED 가지 않습니다. pKa가 훨씬 저게 생성 H 플러스가 떨어져서 바이닐 은하연이 되는데 그런 거는 아주 불안정해서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벤자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한쪽이 이스트로 되어 있는 알데하이드, 양쪽이 이스트가 되어 있어도 CH, 알파 CH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못다.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에마이드, 이런 거 못다 되겠습니다. 벤자알데하이드보다 반응성이 큰 거는 여기 페닐의 페닐 그룹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게 일렉트로필리시티를 높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비나이트로 벤자알데하이드가 오고, 벤자알데하이드보다 더 반응성이 낮은 것은 전자를 미는 비메톡시 벤자알데하이드, 이런 게 그 사이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응성을 보면 포말데하이드가 가장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에 벤자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이스트, 에마이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카보닐의 일렉트로필리시티하고 꼭 같은 트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알돌 리액션 이그젠 4 보면은, 여기 이그젠플 4에 보면은 요 화합물은 벤자알데하이드인데 여기는 늘 일렉트로파일로만 작용을 하겠습니다. 일렉트로파일. 그러면은 여기 나이트로메테인을 이용해서 이 게랄레틱 어마운트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으면, 여기 나이트로메테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늘 이놀라이저블한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어요. NO가 CO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알파 C에 여기에 H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쓰면 요게 늘 이놀라이저블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가 있으면 요걸 떼서 이놀레이트를 만들겠죠. 카베나이온 혹은 옥시어나이온이 더 안정하니까 물이 빠져나오면서 요렇게 되는 거죠. 이놀레이트와 비슷하죠. 요게 다시 레조넌스를 이렇게 가면 요 카베나이온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캐탈리틱 어마운트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를 썼으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10몰% 넣었다고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만 요런 이놀레이트로 되고 대부분은 나이트로메테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NO를 공격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NO를 공격하지 않고 벤자알데하이드만 공격합니다. 이놀라이저블 할 수 있는 나이트로메테인이지만 그게 NO 더블 본드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여기 나이트로메테인을 내가 그리면 요렇잖아요. CH3. 이게 이쪽으로 가서 공격하는 것은 없다는, 여기 새로운 CM 본드 보고 O-가 되는 건 너무 불안정해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돌아가서 이게 이렇게
어, 다시 이 CN 본드가 끊어져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절대 안 가고 이쪽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트로메테인 같은 것을 NO2가 되게 안정해요. 레조넌스로 카복실레이트처럼 레조넌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NO 더블 본드를 깨고 NO 본드, NC 본드 만드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파 하이드로젠을 비록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하지 않고 널 뉴클리오파일로 작용하는 이런 걸 이놀라이즈블 알파 CH를 가지고 있지만 but non-electrophilic carbonyl compound 에놀로그라 합니다. 알겠죠? 나이트로메테인이 그렇다는 거죠. 나이트로메테인 NO2가 레조넌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을 절대 안 받는다. 됐죠? 그래서 나이트로 컴파운드는 되게 리덕션 할 때도 특별한 조건을 써야 돼요. 이중결합이 리덕션 되거나 CO 더블 본드가 리덕션 되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조건 harsh condition에서 리덕션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최종은 이렇게 해서 요런 알돌 어디션 프로덕트가 되고 요 프로토는 알코올사이드 쪽으로 이동해서 이런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만들고 이온 CB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리미네이션을 하는 거죠. 최종 요렇게 돌려서 하이드록사이드가 리제너레이션 되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이게 페닐에 있는 파이 일렉트론과 NO2가 파이 일렉트론이잖아요. 그게 쭉 연결돼서 컨주게이션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중간에 생기는 컨덴세이션 리액션까지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솔번트에서 캐탈리틱 어마운트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넣고 나이트로메테인에 어떤 알데하이드, 벤조알데하이드 계통을 집어넣으면 프리시피테이션으로 싹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놀레이트 만드는 거 전번 주에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놀레이트가 사실은 되게 리액티브예요. LD를 통해서 이놀레이트를 만들면 은하이온이 가잖아요. 악시 은하이온 이놀레이트 혹은 그게 카보닐로 가면 C- sp3C 카베나이온 되게 베이지스트가 크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섞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바로 프로토네이션 돼서 다시 리액티비티가 없는 카보닐 컴파운드를 가버려요. 그래서 되게 언스테이블 합니다. 이놀레이트나 이놀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걸 반응을 위해서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은하이온이 간 이놀레이트 만들면 되게 베이직에서 리액티비티가 좋지만 이게 만들자마자 공기 중에 있는 석기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만 리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이놀 이퀴벌런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스페시픽 이놀 이퀴벌런트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뉴트럴 인아민, 요거는 인아민이죠. 세컨더리 아민에 카보닐을 넣으면 생기는 물이 빠지면서 위크 애시드, 아시릭 애시드에서 세컨더리 아민을 카보닐 넣으면은 카보닐 컴파운드에 넣으면 이런 인아민이 생깁니다. 인아민이나 혹은 위크 베이스에서 TMS 클로라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릴 이놀 이스터, 실리콘의 애널로그죠. 이놀 이스터, 실리콘 이놀 이스터. 요 뉴트럴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합니다. 이놀레이트보다는 훨씬 안정해요. 이놀레이트보다. 그 다음에 LDA를 통해서 마이너스 78도씨를 팍 낮춰서 생기는 리튬 이놀레이트. 이거는 온도 높이고 섞여 있는 엔하이드러스 컨디션에서 반응을 시켜야 되죠.
혹은 요런 세컨더리 아민 대신에 프라이머리 아민 넣고 만들면은 요런 게 프라이머리 아민에서 만들면은 카보닐 컴파운드가 하면은 요런 프라이머리 아민하고 하면은 요런 이민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서 LDA를 넣든지 오게놀 리튬, 페닐 리튬, 마그네슘,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런 걸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지면서 에자 이놀레이트가 생기겠죠. 요렇게 가서 N- 에자 이놀레이트 은하이온의 리튬은 이놀레이트라고 했는데 나이트로전 에놀로그를 에자 이놀레이트라고 합니다. 에자 에놀로그죠. 나이트로전 에놀로그죠. 에자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반응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뭐다 온도를 낮춰서 반응해야 되니까 학부생들이 반응할 때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런 스킴을 제가 잘 안 짜주죠. 에자 이놀레이트 요거는 이놀레이트라고 그러겠죠. LDA 쓰는 것도 학부 수준은 잘 안 합니다. 이게 애나이드럭스 컨디션 마이너스 78도씨 이런 조건에서 하지 않고 룸템을 올리면 불안정하니까 리액티비티가 커서 다른 화합물하고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시켜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이나민 실릴 이놀리스트 뉴트럴 하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베라키토 이스트 자연스럽게 요게 컨주게이션 되게 하기 위해서 요런 베라 위치에 카보닐이 있는 이스트나 키톤 이런 거는 이렇게 인트라몰레큘러 하이드로전 본딩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프로톤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놀을 만들어요. 이놀, 인트라몰레큘러 하이드로전 본딩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놀 만들어서 여기에 다시 되돌아가면서 카베나이온이 되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뉴트럴 이놀레이트 이퀴벌런트. 거기에 베라키토 이스트에 소디움 에톡사이드 이런 걸 집어넣으면 소디움 솔트도 되는데 이런 것도 쉽게 잘 만들어집니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요 카베나이온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거 모두 다 학부생들이 잘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테이블 이놀 이퀴벌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반응을 하면 리튬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반응을 시킵니다. 벤조알데하이드하고 알돌 어디션 반응을 하는데 LDA를 써서 반응을 시켰어요. 이런 카보닐 컴파운드에. 그래서 LDA 쓰면 LDA가 세컨드리 아민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소프로필이 두 개 있는 은하이온이잖아요. 리튬 솔트,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MID의 약자죠. 요거 하면 요런 이이놀레이트가 생겨요. 이이놀레이트를 통해서 요 메커니즘은 전번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도 이퀴토리얼에 알킬 그룹이 가니까 더블 본드가 생기는 요 자리에 메틸과 여기 CO 더블 본드가 O 리튬 이놀레이트가 되는데 CO 싱글 본드로 되면서 생기는 요게 널 트랜스로 되어 있는 이 이놀레이트가 생기겠죠. 이 이놀레이트에 벤저알데하이드를 집어넣으면 널 요런 엔티폼으로 되어 있죠. 메틸과 하이드록실 그룹이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들어간 엔티 어디션이 된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닌 컴파운드가 생기죠. 그 메커니즘도 진모먼 트렉슬러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 이놀레이터 여기 있죠. 이중결합 주의로 메틸과 O 리튬이 엔티로 되어 있는 이 이놀레이트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벤조알데하이드가 앞에서 오나 뒤에서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덩치가 큰
페닐 그룹이 사이클로헥세인 링의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체어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인데 사이클로헥세인이 체어 거기에 늘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온다고 그랬죠. 이퀴토리얼, 슈도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오기 때문에 늘 요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슈도 이퀴토리얼 포지션으로 요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반응을 하는 경우 이거는 온도를 낮춰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박사나 석사 말년쯤 되면은 이런 반응을 시키지 학부에서 처음 석사 진입을 했을 때는 이런 반응을 안 시키죠. 그 다음에 뉴트럴 이놀 이스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쉽겠죠. 반응성이 큰 이놀 이스트인데 실릴 이놀 이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릴 이놀 이스트를 만드는 것은 위크 베이스에 의해서 DA 같은 위크 베이스라도 여기 약간이라도 프로톤을 때리면 카베나이 만들어지는데 C-O- 레조넌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리콘은 악시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실리콘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실릴 이놀 이스트가 만들어지죠. 실릴 이놀 이스트 만들 뉴트럴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체로 분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시키면 됩니다. 뉴트럴이니까 두 개 섞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액티베이션 시키는 물질은 이런 루이스 애시드, 타이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 티클4라고 우리는 옛날에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하여튼 타이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 요게 액티베이션을 시켜요. 티클4는 스퀘어플래너 머테리얼인데 위아래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요걸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C 플러스 캐릭터가 크니까 요게 요렇게 가서 이렇게 본드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옥소니움으로 되어 있는데 CO 더블 본드 되면서 O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 Cl 마이너스 하나 나오는 게 실리콘을 공격을 하면서 CO 더블 본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베라하이드록시 키톤화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콘이라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 때 알파베라 unsaturated carbonyl compound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서 물이 빠져나온 자리니까 여기 왼쪽에 이중결합에 옥시전을 붙이면 이게 스타팅 머티리얼이 되고 그럴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반응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unsaturated carbonyl compound인데 여기 왼쪽으로 프로톤을 떼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베나연 이놀 이퀴벌런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 리에이전트는 요런 이놀 이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릴 이놀 이스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죠? 실릴 이놀 이스트는 룸템에서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하일리 섭지 알킨이 만들려요. 실릴 이놀 이스트 만드는 조건은 요렇잖아요. 트라이에틸아민하고 TMS 트라이메틸 실릴 클로라이드 TMS 클로라이드 통해서 반응을 시키면 실릴 이놀 이스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요렇게 티클4를 타이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카보닐이 액티베이션 돼서 요게 새로운 본드를 형성을 해서 인터미디어트로 요런 베라 하이드록시 여기 카보닐이 공격을 받아서 O- 되고 여기는 새로운 CC 본드가 형성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물로 워크하면서 다 떨어져요.
여기가 OH가 되고 이런 인터미디어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종은 여기 가는데 에시드 컨디션이나 베이지 컨디션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캐럴리스트 존재하에서 히팅을 하시면 E1CB 메커니즘을 알파 밸런스 세츄레이티드 카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핵심은 실리리놀리스를 이용을 하면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비티고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게 컨주게이트 포스포니움 일라이드라고 합니다. 포스핀 일라이드라고 하는데 일라이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분자에 있는 거 이런 걸 일라이드라고 합니다. 컨주게이트 폼으로 되어 있는 일라이드. 이게 S 플러스 셀프 일라이드 하고요. 파스포러스면은 포스포니움 일라이드, 파스포러스 일라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걸 포스포러스 일라이드를 쓰는 걸 우리는 비티그 리액션이라고 하죠.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요런 알킬 헬라이드에 트라이포닐 포스핀을 집어넣으면 뉴클레오필리티가 포스핀이 나이트로보다 크니까 요렇게 가서 포스포니움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뭐 오게노 리튬이나 뷰틸 리튬이나 요런 소듐 에톡사이드 요런 걸 집어넣으면 요게 떨어지죠. 요게 되게 애시디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카본이 있기도 하고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뉴트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요 프로톤이 떨어져요. 그 프로톤이 떨어진 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자 내에 있는 요런 솔트 일라이드, 파스포러스 일라이드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떨어져 있냐? 이렇게 더블 본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포스핀이 3개의 페니를 붙잡고 있는 여기는 third period 엘리먼트 파스포러스 설퍼이기 때문에 D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옥텟을 능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거기에 알데하이드를 넣으면은 늘 이중결합이 생긴다. 요 본드가 끊어지면서 여기에 어떤 알데하이드라도 집어넣으면 알데하이드 키톤 마찬가지예요.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긴다. 요 본드가 끊어지면서 여기 옥시전은 포스핀으로 가면서 포스핀 옥사이드가 바이 프로덕트로 만들어지고 여기는 CC 본드가 CC 더블 본드로 바뀌면서 여기 페닐이 시스로 안 가고 이렇게 이 스테빌라이즈 일라이드라고 하는데 컨주게이트 파스포러스 일라이드가 이렇게 이놀레이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웃의 카보닐이나 벤젠링이나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스테빌라이드 일라이드라고 합니다. 카베나용 캐릭터보다는 이렇게 이놀레이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때는 스테빌라이즈드 포스피닐라이즈드 일 때는 일라이드 늘 이렇게 이 폼이 메이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알킨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이웃에 카본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카본 아이온이 로컬라이즈 돼 있으면 unstabilized겠죠. 그럴 때는 늘 G 알킨이 생깁니다. R 그룹이 위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는 이번 챕터에서는 안 하고 다음 학기에 하는 피지컬 오게닉 케미스트리에서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할 거예요. 챕터 27, 8 이런 쪽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여튼 포스피닐라이드하고 반응을 하면 이게 포스피닐라이드하고 반응을 하면 카보닐하고 반응을 해서 PC 이중결합이 CC 이중결합으로 바뀐다. 그게 핵심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요. 포스핀 옥사이드 이게 뉴트럴 하기도 하고 옥시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되게 폴레리티가 커요.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레조넌스를 그리면 이게 아이오닉 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폴라하고 이렇게 뉴트럴 왼쪽과 같이 그리면 포스핀 옥사이드 뉴트럴이니까 트라이페닐폰이 포스핀처럼 덩치가 큰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카본이 있으니까 non-폴라한데 실제로 클럼을 하면 이 둘 사이에 어디라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줄 나옵니다. 그 말은 폴리리티가 브로드한 게 돼서 non-폴라한 거는 빨리 실리카 컬럼을 하면은 빨리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것도 있고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포스핀 옥사이드 형태로도 레조넌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옥사이드가 되면은 실리카에 있는 실라놀 하고 하이드로전 번딩을 막 인트랙션 하면서 천천히 흘러내리죠. 천천히 나오죠. 그래서 계속 섞여요. 프로덕트인 이 알킨은 non-폴라에서 빨리 나오는데 거기에 포스핀 옥사이드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는 포스핀 옥사이드하고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호너 워드워드 에몬스 리에이전트를 씁니다. 거기 다른 거는 이렇게 페닐 대신에 트라이메톡시 포스파이트를 씁니다. 요걸 쓰면 똑같이 반응을 해서 요게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요렇게 가고 인터미디어트로 여기 트라이 요게 생기죠. 오메틸 요런 포스포늄 솔트가 되는데 OCH3죠. 요거는 브로마이드가 떨어졌는데 브로마이드는 유클리필리스트 좋죠. 요게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뉴트럴 포스핀 옥사이드를 만들어요. 뉴트럴 포스핀 옥사이드. 그래서 생성되는 게 트라이페닐 파스핀을 썼을 때는 포스포늄 솔트 플러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PO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생긴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쓰면 이 프로톤이 떨어져서 베이스에서 위크 베이스 쓰되 트라이에틸아민스도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놀레이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요게 공격을 해서
나중에 최종은 요 카본 아연이 새로운 저 본드 여기 요렇게 떨어지면은 뭐 왔다 갔다 한 거겠죠. P 더블 본드 O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요게 벤잘데하이드나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요 CO 더블 본드 대신에 요 본드가 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트랜스화물이 생기게 하는데 바이 프로덕트가 여기가 옥시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바이 프로덕트가 요렇게 되죠. 여기 바이 프로덕트가 요게 나오죠. 요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PC 더블 본드 대신에 옥시전이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O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O 메틸 O 메틸 요거는 물에 잘 녹습니다. 아까 전에 트라이 페닐 포스핀 옥사이드는 하이드로포비시티 페닐 때문에 물에 잘 안 녹았는데 이거는 아이오닉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나와요. 그래서 워크만 하더라도 오게닉의 프로덕트 알킨이 들어가고 바이 프로덕트인 포스핀 옥사이드가 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사람이 호너 워즈워스 에몬스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을 길어서 HWE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트라이 메틸 파스페이트를 트라이페닐 포스핀 대신에 쓴 거죠. 되게 이게 실제적으로는 아주 유용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정을 개발을 하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장에서 할 때는 이렇게 물로 워싱만 했는데 생성물만 있고 워싱하면 바이 프로덕트로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그 공정이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실리카를 통해서 컬럼하고 그 실리카 재활용이 안 되면 되게 비싼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는 아마도 아마 그 커머셜라이즈 할 때 상업화할 때는 되게 베리어가 됩니다. 그 되게 상업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화학 반응을 볼 때 실제로 라지 스케일로 값싸게 물로 워싱 했을 때 프로덕트만 남기고 그런 과정을 늘 생각을 하면 자기가 창업을 해야 될 거예요. 저렴하게 상품을 만들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는 상품보다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HWE 리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이널 이퀴벌런트 중에 이런 베타 카보닐, 베타 키토 이스터 이런 화합물을 이용을 하면 쉽게 요게 acidity가 커서 pK가 한 13 정도가 돼서 이스트일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쉽게 이노를 만들 수 있고 애시딕하니까 카베나인 잘 나와서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쉽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아닌 다이에시드, 말로닉 에시드라고 하는데 말로닉 에시드에 알데하이드 넣고 뉴트를 하니까 반응이 안 가는데 여기 위크 베이스인 피리딘이나 피페리딘을 넣으면 이 가벤 아이온이 나와서 알데하이드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리딘 위크 베이스에서 프로톤이 나오면 이게 이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놀레이트로 여기를 공격을 하면 O-에 피리딘이 가져갔던 프로톤을 갖다 넣으면 이런 베라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가 되죠. 요거는 쉽게 여기 디카복실레이션 반응을 거칩니다. 히팅을 하면 이 알데하이드하고 말로닉 애시드 넣고 반응을 하면은 여기 CO2가 빠져나가면서 요런 알파베라 unsaturated 애시드가 됩니다. 요런 애시드가 나오는데 요런 걸 노브 네이절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두 개의 애시드가 두 개 있는데 여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보면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하고 알킬 그룹이 반대로 트랜스로 되어 있는 게 안정해요. 그래서 CO2가 빠져나오면 생기는 더블 본드에 반대로 되어 있는 이런 이 알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그네이절 리액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시드도 된다. 디카복실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스트의 이놀레이트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트의 이놀레이트 키톤이나 알데하이드는 pKa가 키톤일 때 pKa가 19, 알데하이드는 그보다 조금 더 애시드해서 17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스트의 pKa는 25예요. 100만 배나 키톤보다 더 less acid하다는 거죠. 25예요. 요게. 그래서 이보다 더 베이직한 거, 소듐 메톡사이드 넣어서는 거의 반응 이놀레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LDA 같은 걸 넣고 겨우 가벤 아이온 만들고 이놀레이트에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놀레이트 만들지면 LDA에 은하연이 요를 프로톤을 떼고 pKa가 38이니까 요게 마이클 어디션 타입으로 하든지 혹은 마이클 어디션 할 수도 있지만 요 이놀레이트가 반응성이 커서 요쪽으로 갈 수도 있죠. 알데하이드니까 스테릴 힌드런스도 없고 여기는 스테릴 힌드런스가 있고 그래서 요 길보다는 요 길로 가서 요렇게 반응이 진행됩니다. 요렇게 끊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워크업 하면은 여기에 뭐 알콕사이드에 프로톤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낮은 온도에서 LDA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를 천천히 드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 우리 처음 실험하는 친구들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이 없나? 그게 리포마스키 리액션. 이스트에 이놀레이트 만들기가 되게 힘든데 징크를 넣으면 쉽게 징크는 전자 2일렉트론 도너잖아요. 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걸 전자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악시전에 전자 두 개를 이렇게 주고 여기 C-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리빙 그룹이 있는 Br-를 떼서 이런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요. 징크 이놀레이트죠. 요게 리포마스키 리전트가 만드는 징크 이놀레이트. 징크 이놀레이트 되게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징크 이놀레이트, 그러니까 이스트에서 이놀레이트, 징크만 넣으면 잘 만들어지더라. 그걸 발견한 사람이 리포마스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데하이드 집어넣으면 이게 리튬 이놀레이트처럼 또 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요게 가벤 아이온이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요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하면은 프로토네이션 돼서 이런 베라 하이드록시 이스트를 만든 베라 하이드록시 이스트 만드는 거 보면 리포마스키 리액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톤이나 알데하이드에서 베라 하이드록시 키톤 알데하이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그냥 애시드나 베이스 캐럴리스트 존재하에서 반응시켰대요. 하지만 이스트는 이놀레이트 만들기가 힘든데 징크를 통해서 징크 이놀레이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이런 화합물 이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example 10을 보시면 이런 알데하이드에서 이런 베라 하이드록시 키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알데하이드를 쳤다. 그래서 리에전트는 여기겠군요. 요런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시키면 됐다. 그래서 이놀레이트 만드는데 LDA 써도 되죠. 그런데 처음 반응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78도씨 습기 있는 솔번트 쓰면은 다 꽝.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이놀 이퀴벌런트, 스페시픽 이놀 이퀴벌런트를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실릴 이놀리스 혹은 세컨더리 아민 집어넣어서 인아민을 하실 때고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릴 이놀리스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군요. 실릴 이놀리스트 됐죠? 요 만드는 조건은 위크 베이스 트라이에틸 아민에서 트라이메틸 실릴 TMS 클로라이드를 쓰시면 되죠. 트라이메틸 실릴 클로라이드. 여기 실릴 트라이메틸 TMS라고도 약자를 썼대요. 그 다음에 요거 넣고 뉴트를 하니까 반응이 안 되겠죠. 타이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서 액티베이션을 카보닐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카보케라민 캐릭터가 있으니까 실릴이놀리스에 여기에 공격을 하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물로 워크업을 하시면 알콕사이드가 알코올로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실릴이놀리스 만들어도 되고요. 같은 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나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나민 여기 피페리딘이나 프롤리딘 써도 되지만 다이에틸아민을 쓰겠습니다. 요 위크 애시드에서 반응을 하면 이나민이 생겨요. 미케니즘은 앞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요게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격을 하면 되죠. 이게 이나민은 되게 로운 페어 일렉트론이 레조넌스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리액티브한 가베나이온하고 똑같죠. 그래서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알데하이드. 여기 알데하이드 보이죠? 가베나이온이 쳤으니까 알데하이드. 됐죠? 이렇게 치면 쉽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겠죠. O-N 플러스죠. N 플러스. SCD가 안 돼서 HCl 한 방울 넣고 물 하면 N 플러스는 CN 더블 본드의 플러스는 직계 하이드롤리시스 되죠.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중간체 만들고 이거 일리미네이션까지 하고 싶어요. 컨덴세이션까지 가고 싶으면 가열하면 되죠. 애시드나 베이스 캐럴리스트 존재하에서 히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H 플러스 소스인
토식 애시드 뭐 이런 거 톨루엔술포닉 애시드 넣고 히팅 하시면 쉽게 E1CB 메커니즘으로 됩니다. 여기 example 11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 진저롤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합을 만들고 싶을 때 핵심은 요런 여기 베라하이드록시니까 여기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여기 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알데하이드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알데하이드 뉴트럴 반응 안 하니까 티클4를 집어넣고 액티베이션 카보닐 옥시전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워크업 하시면 되는데 acidic 컨디션에서 물 넣으면 되는데 요때 TMS도 여기 피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떨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저롤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실릴 이놀리스트를 만드는 게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팅 요런 키톤에서 실릴리스를 만드는데 여기 피놀을 먼저 프로텍션 해야 돼요. 피놀 프로텍션 하는 건 TMS로 프로텍션 했기 때문에 피놀레이트 잘 되죠. 트라이에틸 아민 넣고 TMS 클로라이드 넣으면 이거 피놀레이트가 돼서 쉽게 잘 됩니다. 이거 일도도 높고 빠르게 반응이 갑니다. 트라이에틸 아민 베이스가 프로톤을 잡아서 피놀레이트 되면 거기에 TMS 실릴 그룹에 공격을 하면서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놀을 프로텍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카보닐의 왼쪽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게 키네릭 프로덕트예요. 오른쪽에도 프로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룸템에서 하면은 이게 thermodynamically stable한 thermodynamic 알킨이 되겠죠. 오른쪽 프로톤이 떨어져서 알킨이 이놀레이트 됐다고 거기에 TMS 넣으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키네릭 조건에 써야 됩니다. 키네릭 조건은 온도를 낮춰서 LDA를 집어넣는 조건이죠. 그러면은 왼쪽 프로톤만 떨어지겠죠.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이너스 78도씨에서 하면 요 프로톤만 떨어져서 키네릭 이놀레이트 LDA가 덩치가 크니까 스테리클 레스 인들드 프로톤이 떨어져서 이놀레이트 만들고 거기에 고온도 조건에서 TMS 클로라이드를 천천히 집어넣으면 기네릭 실릴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됐죠? 바로 LDA 처리하고 TMS 클로라이드 말고 알데하이드를 천천히 드랍해도 이 프로덕트를 진저롤을 만들 수는 있겠죠. 최종은 뭐 피놀에 프로텍션 돼 있는 거 에시딕 워크업 하면서 떼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요 화합물에서 요런 화합물을 만들 베라하이드록시 키톤이니까 여기를 꺼내면 되겠죠. 여기의 핵심은 여기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이놀레이트를 만드는 요 프로톤을 떼야 돼. 왼쪽 프로톤이 아니라 요 프로톤을 떼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키네릭 이놀레이트가 아니라 요 프로톤을 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놀레이트를 만드는데 더모다이내믹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페닐 요런 이놀레이트 만들려고 하면 그걸로 하는 게 좋겠죠. 트라이에틸아민 룸템에서 트라이에틸아민에 TMS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서 룸템 혹은
세컨드리 아민 집어넣어도 되죠. 세컨드리 아민 혹은 세컨드리 아민 이런 프롤리딘이나 피페리딘 이런 걸 아시릭 애시드에서 반응을 하면 인아민이 생기잖아요. 인아민. 인아민이 생기죠. 인아민이 생기기 때문에 요걸로 하면은 인터미디어트가 여기는 실릴인올 있어. 룸템에서 있으니까 T이놀레이트가 되는 거죠. 더모다이내믹 인올 이퀴벌런트가 되겠죠. 인올 이터. 이것도 아실리에시드에서 플루이던 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하면은 더모다이내믹 이게 룸템에서 반응해. 아실리에시드가 글레이셔를 넣어서 온도 낮추면은 얼어버려요. 그래서 인아민을 통해서 반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여기에 요 알데하이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런 걸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되죠. 여기 H 생략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카보닐인데 알데하이드하고 키톤 중에 일렉트로필리시티가 큰 거는 여기죠. 이게 몰 리액티브 하죠. 카보닐의 리액티비티, 하이라키컬 오드를 보면 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크고 그 키톤이 반응성이 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을 시키면 늘 여기 이쪽으로 반응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넣고 뭐 나중에 워크업 하시면 되겠죠. 에시딕 컨디 아민은 잘 안 떨어지니까 에시딕하게 처리해야 암모니움으로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돌 어디션, 폴더 디하이드레이션을 통해서 컨덴세이션까지 봤는데 분자 내에 알돌 리액션도 할 수 있습니다. 카보닐 그룹이 두 개 있으면 여기에 애시드 캐탈리스트 존재해서 하면은 여기가 이놀을 만들겠죠. 이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카베네인 됐다가 여기 되겠죠. 요게 여기 카베나이온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O-A 프로톤이 최종 같다고 생각을 하면 요게 둘넷 여섯 6멤버드 링이 생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그려놓은 게 이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6멤버드 링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새롭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톤이 생기고 애시드 컨디션에서 반응을 시켰기 때문에 프로톤이 다시 붙으면 이노를 통해서 다시 가고 이렇게 최종은 이렇게 히팅을 하면 컨덴세이션이 돼서 이런 사이클로 헥신논이 되는 거죠. 사이클로 헥신논 됐죠?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알돌 리액션. 근데 이런 분자에서 캐탈리스트를 썼습니다. 베이스 캐탈리스트를 쓰고 아민 베이스를 쓰면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죠. 가장 애시딕한 프로톤은 여기 프로톤도 있고 그러니까 이논에 여기 오른쪽에 프로톤도 있지만 그거는 pKa가 19잖아요. 여기가 가장 애시딕합니다. pK가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먼저 떨어져서 이놀레이트가 되고 왔다 갔다 이놀레이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공격을 하겠죠. 공격하는 게 가운데로 들어가기보다는
들어가려고 하면 스테릴 힌드런스가 있습니다. 알킬이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스테릴 힌드런스가 없는 마이클 타입의 오디션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이클 타입의 여기 이놀로 갔다가 최종은 여기에 프로톤이 붙어요. 요 프로톤이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인터미디어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가벤 아연이 생겨서 새로운 CC 본드를 만들었어요. 터미널 알킨 쪽으로 갔으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죠. 이게 마이클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알파벳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에 1,4 오디션 하는 걸 마이클 오디션이라고 해요. 이놀레이트나 어떤 뉴클레 파일이라도 1,4 오디션 하는 걸 모두 마이클 오디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이클 오디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스 조건에서 하니까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위쪽에 카보닐 사이에 여기는 더 이상 알파 하이드로전이 없으니까 안 되고 여기에서 생기겠습니다. 이놀레이트가 생겨서 이놀레이트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요 프로톤이 떨어져서 이놀레이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컨덴세이션까지 갑니다. 여기 가서 새로운 6멤버드 링이 fused 6멤버드 링이 생기겠죠. 이런 새로운 CC 본드가 생겼고 여기에 O-인데 프로톤 떨어진 게 다시 여기에 붙어서 베이스가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고 또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베이스에서 떨어져서 이놀레이트가 되면서 최종은 이렇게 E1CB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걸 고리화 반응이라고 해서 로빈슨 교수님이 발견한 로빈슨 어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로빈슨 어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은 acidic condition에서 catalyst, 토식 애시드 같은 걸 집어넣으면 여기에 프로토네이션 돼서 되게 잘 떨어지는 거잖아요. 터셔리 카보케라니까 쑥 떨어지고 디컴포저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생성물이 나오는 fused 인원 이런 걸 로빈슨 어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닐레이션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고리가 되면서 뭔가 작은 게 빠져나가는 거, 담금질 하듯이 단단해지는 걸 어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리가 된다고 해서 애뉴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애뉴레이션. 로빈슨 고리화 반응. 어떻든지 로빈슨 리액션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알파벳과 언세츄레이티드 카본이랑 끊어서 억시전 가까운 쪽은 H2 억시전 하면은 요 인터미디어트가 되는 거죠. 인터미디어트. 그 다음에 여기 카본일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위치에 카본일 2개 있으면 여기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클 리액션에 의해서 여기가 끊어졌구나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1, 5 다이 카보닐 컴파운드가 있으면 마이클 리액션에 의해서만 됩니다. 1, 3 위치에 있으면은 알돌 리액션이나 그런 걸 통해서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화합물 만들려고 그러면은 처음 출발 물질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출발 물질 찾는데 알파 베타 온세츄레이션 돼 있으니까 이거 찾으면 되죠. 이거. 그죠? 여기를 끊으면 처음 인터미디어트가 여기 C에 H2 붙이고 여기는 옥시전을 붙이고 물이 빠져나온 자리니까 요거 프리코스는 뭐냐? 여기 카보닐 1번부터 보니까 1, 2, 3, 4, 5번이네요. 마이클이네? 그러면 여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안 썼네. 여기 CO2 에틸.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요 출발 물질 왼쪽에 있는 게 여기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CC 더블 본드가 있는 이런 화합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화합물의 마이클 리액션이 처음이겠구나. 됐죠? 뉴트럴 반응하냐니까 여기를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겠죠. 위크 베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에틸리스트이니까 소디움 에톡사이드 쓰겠습니다. 소디움 에톡사이드 반응을 시키면 이런 인터미디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최종은 히팅을 하시든지 계속 히팅을 하면 베이스 캐럴라이즈드 알돌 컨덴세이션 반응에 의해서 여기 되는 거죠. 혹은 위에와 같이 캐탈리틱 토식 애시드 써서 히팅을 하실 때고요. 히트 컨덴세이션 반응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반응을 보시면 이 소디움 에톡사이드를 여기 클로로아세테이트, 메틸 클로로아세테이트에 집어넣으면 생성되는 물질이 뭐냐 그러면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놀레이트. 여기에 카베나연이 CO2 메틸 카보닐 그룹이 있으니까 적지만 되게 소량의 카베나인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놀레이트. 전기염성도 큰 CL이 있기 때문에 카베나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거하고 요거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일렉트로 파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생기는 물질이 이렇게 되겠죠. 저게 반응을 하면 새로운 CC 본드가 형성되면서 페닐이 있고 여기 O-가 툭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클로로 아세테이트를 썼으니까 리빙 그룹이잖아요. 이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릭 컴파운드 이폭사이드를 인슈추를 만들 이런 걸 달진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달진이라는 교수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달진 클로로 아세테이트 혹은 브로모 아세테이트의 알돌 리액션 하면은 two consecutive 리액션을 통해서 이폭사이드를 만든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알데하이드나 키톤의 이놀레이트가 알데하이드나 키톤을 공격을 하면은
알코올이 돼서 알돌 리액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분자 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스트 사이에 반응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틸 이스트에 여기 pK가 되게 이게 25 정도니까 되게 낮죠. 에탄올의 pK는 16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주 소량의 소듐 에톡사이드를 넣으면 소량의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져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페널리티 같게 안 쓰고 여기 스토이키오메트릭 어마운트를 많이 씁니다. 소듐 에톡사이드를 집어넣더라도 pK상으로 에탄올은 16이기 때문에 거의 안 떨어져요. 빌리언 중에 하나, 그렇게 떨어지겠죠. 10의 구성 중에 하나. 그 중에 이놀레이트가 되면, 이놀레이트가 이렇게 됐겠죠. 이스트 이놀레이트 안 만들리니까 징크 이용해서 하는 리포마스키 리액션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소량을 냈으면 에틸 이스트이기 때문에 소듐 에톡사이드 썼어요. 요게 10의 구성계 중에 하나 생긴 게 이놀레이트 리액티비티가 크니까 요걸 빵 공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열고 카본일 억시전 됐다가 다시 이가 마이너스를 안 떨어지니까 요 이스트가 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소듐 에톡사이드가 에탄올로 나왔다가 요렇게 잡아가면 나왔다가 다시 에톡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인터미디어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새로운 CC 본드가 형성됐고 이놀레이트가 공격을 해서 새로운 CC 본드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알데하이드나 키톤에서는 베이스를 캐탈리틱 어마운트를 썼어야 되잖아요. 써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스트일 때는 캐탈리스트를 쓰면 그 나온 에톡사이드가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 건 맞는데 이 에톡사이드가 스타팅에 이스트를 떼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의 이 베타키토이스트에 요 프로톤을 떼는 데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놀레이트를 더 이상 안 만들어요. 10의 구성 중에 하나가 가면은 끝나요. 그래서 스타팅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10의 구성계는 그대로 있고 하나만 반응이 갔다는 거니까. 요걸 때, 왜냐면 요게 더 SD가잖아요. pK가 11이잖아요. 이거는. pK 11이잖아요. 11 pK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요걸 많이 써야 됩니다. 최소한 1 이퀴벌런트 이상을 써야 이 프로톤을 떼더라도 이 이퀄리브리움을 이쪽으로 보낼 텐데 이퀄리브리움을 이놀레이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반응을 전체를 이끄는 건데 캐탈리틱 원투를 쓰면은 이게 거의 10의 구성계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만 가고 끝나는 건데 스토이키오메트리를 하게 하면은 나왔더라도 다시 서브스트레이트만큼 소듐 에톡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움은 보내고 남아있는 소듐 에톡사이드가 계속 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최종 생성물이 나중에 워크업을 하면 이렇게 쓰고 나중에는 이놀레이트로 가 있으니까 애시딕 워크업을 할 거예요. HCl이 있는 물을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놀레이트가 키토 폼으로 되면서 이게 되는데 이 생성물이 이스트에 에이실 그룹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에이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에이실 그룹이 됐다는 것은 여기가 떨어지는
O 알콕시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베라 키토 이스터,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는 알돌 리액션이었죠. 알돌 어디션이죠. 알데하이드는 키톤이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알데하이드를 치면 하이드록시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터에서 하면은 하이드록시 그룹이 아니라 베라이치가 키토 그룹인 이스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라 키토 이스터를 보면 늘 이스터 사이에 반응을 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생성물. 베라 키토. 여기 알파 베라죠. 베라 키토 이스터가 보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이면,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가베나연이 여기를 쳤는데 떨어지는 O 알킬 그룹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스트가 반응을 할 때는 한쪽은 일렉트로파일로만 작용하는 노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는 이런 화합물 옥살레이트나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디움 메톡사이드 스토이큐메출을 가면은 여기에만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기 때문에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요 이놀레이트가 공격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떼면 요 이놀레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카보닐 공격에서 열리고 억시 2-는 안 되니까 다시 되돌아가면서 리빙 그룹을 준 여기에 순간 딱 됐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디움 메톡사이드를 집어넣으면 여기만 이놀레이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 이놀레이트가 여기를 공격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카보닐이 되고 여기 이놀레이트가 공격을 했잖아요. 괜히 OOH인데 여기 이놀레이트가 새로운 CC 본드를 결합을 해서 CO 만들고 이렇게 됐겠습니다. 여기 CO2 에틸이죠. 이거는 further 리액션을 통해서 베이스 조건에서 하니까 알콕사이드 돼서 요게 요렇게 하면 고리가 됩니다. 요렇게. 인터미디어트가 아마 요거일 것 같은데요. 인출로 몰레큘러 리액션을 할 거니까. 그래서 카보닐이 있고 베닐 여기 새로운 CC 본드 형성했고 O 결합을 해서 여기 OH 여기 됐겠군요. 여기는 CO2 에틸 요게 인터미디어트가 될 겁니다. 요게 인터미디어트 요거가 생겼어요. 여기 SCD 가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호를 통해서 요게 쫙 나오겠죠.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나중에 여기 물에 의해서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을 통해서 여기 최종 생성물이 될 것 같습니다. H 플러스 토식 애시드 catalyst 존재해서 일리미네이션 반응과 합치고 나중에 물 넣고
하이드롤리시스 하면 애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트를 이용을 하면 베타 키토 에이실레이션을 할 수 있고, 에이실레이션 반응성은 좋은 것이 카보닐 컴파운드 중에 에이실레이션 하는 거는 주로 이런 걸 씁니다. 이스트보다는 더 반응성이 좋은 게 여기 CL에는 엔하이드라이드나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더 반응성이 크고요. 요거는 참고 삼아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에이실레이션 반응은 아니잖아요. 카보닐 전체로 보면은 이스트는 키톤보다는 반응성이 약해요. 일렉트로필릭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렉트로필리스티가 키톤이 더 좋고, 이스트보다는 알데하이드가 그거보다 좋고, 그거보다는 엔하이드라이드,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훨씬 반응을 잘하죠. 그래서 에이실레이션 하려고 하면 이스트도 소듐 에톡사이드 같이 이런 에틸리스트 및 소듐 에톡사이드를 이용해서 이스트를 조금이라도 이놀라이저블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양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면은 애시드 클로라이드나 엔하이드라이드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마이드는 이놀라이저하기가 되게 이놀라이저블한 프로톤이 있긴 하지만 이놀라이저블한 스피스가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펠레신신 A라는 이런 드럭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핵심이 에이실레이션이에요.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에이실레이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반응을 하면 되겠죠. 클로라제틸 클로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놀레이트를 만들고 반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놀레이트 만드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 소듐 에톡사이드 쓰면 이 클로로아세틸 클로라이드가 너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놀레이트를 먼저 만들어서 뭐 LD를 써도 되지만 고급 유기화학 반응이라서 그건 권장하지 않고요. 그냥 세컨더리 아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나민을 통해서 완전히 만든 다음에, 혹은 실릴 이놀리스트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아시릭 애시드 다이에틸아민 혹은 프롤리딘 이용해서 이나민을 만든 다음에 거기 집어넣으면 에이실레이션이 됩니다. 그걸 워크업 하면은 쉽게 이민유미니까 잘 분해되고요. 여기 CCl 본드는 시그마 본드니까 이런 룸템에서 애시드 컨디션스는 반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고리와 반응하는 거는 이놀레이트 만들면 요게 이놀레이트해서 요렇게 요게 애시드가 하니까 위크 베이스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5 멤버링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고리와 반응하고 리덕션 해서 알코올 만들고 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퓨렌이라는 에로마틱은 자연스럽게 에로마티시티를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보시고, 핵심은 여기 first step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이용해서 에이실레이션 하는 이런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화합물 사이클로펜타논에서 요 화합물을 만드는데 에이실레이션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 이걸 뉴클리필리스티가 있는 에이실레이션 리에이전트는 이거를 쓰면 되죠. 애시드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사이클로 펜틴 이런 걸 이용해서 반응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인터미디어를 만들 때는 실릴 이놀리스나 아무거나 쓸 때인데 인아민을 통해서 반응을 하시면
그것도 되겠죠. 스테이블 이나민 프롤리딘이나 뭐 아무거나 쓰십시오. 요거 몰폴린 이런 것도 돼요. 뭐 아시드 게시드 좀 꺼내서 세컨드리 아민 다이에틸 아민하고 똑같은 작용이에요. 이렇게 지으면 이 자연스럽게 이나민이 되고 여기에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롬페어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레저넌스로 이렇게 카베나인이 잘 생기니까 거기에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반응시킬 겁니다. CN 더블 본드는 쉽게 잘 끊어지죠. 애시드 컨디션에서 워크만 하더라도 끊어집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인트라몰레큘러 에이실레이션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디크만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인트라몰레큘러 에이실레이션 이 반응을 클레이전이라고 인터몰레큘러 에이실레이션 클레이전 이스트 사이에 반응하는 걸 클레이전이라고 합니다. 분자 내에 반응하는 걸 디크만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디크만 리액션 디크만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베이스를 이용을 하면 프로톤이 가장 애시드한 거는 이스트는 25니까 키톤 옆에 있는 19짜리가 떨어지겠죠. 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왼쪽 여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왼쪽이 떨어지면 포멤버 들린이에요. 링 스트레인 때문에 안 되고 오른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디움 하이드라이드 베이스에서 요게 떨어져서 이놀레이트 왔다 갔다 하다가 요게 이렇게 인트라몰레큘러 에이실레이션 반응을 합니다. 여기 열리고 다시 닫히면서 에톡사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5 fused ring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인트라몰레큘러 리액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걸 시험을 볼 텐데요. 시험 시간은 59분입니다. 59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답이 일치한다든가 그러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조심해서 모여서 한다든지 단톡방에 답을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문항수는 100문제를 줍니다. 100문제를 주는데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요. 나중에 안 풀 문제를 다시 볼 수는 있는데 시간이 59분이 아니라 50분에 쳐야 되는데 50분에 100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30초에 한 문제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빠르게 풀어야 되고 이 기말고사가 여러분들 성적에 절대 다 반영됩니다. 알겠죠? 어디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걸 의문을 갖는데 전 범위이고요. 골고루 출제를 할 겁니다. 골고루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뒤쪽으로 갈수록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알아야 뒤쪽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뒤쪽 부분이 좀 더 가중치가 높겠죠. 그 부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4개 챕터 있잖아요. 카보하이드레이트, 아미노애시드, 프로틴, 그 다음에 리피드 뭐 이런 것들 한 거, 그 다음 메타볼릭 패스웨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탁탁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한 20%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알돌 리액션, 그 다음에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알킬레이션 하는 반응,
스테레오 셀렉티비티, 키모 셀렉티비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앞쪽에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오 셀렉티비티 이런 부분이 한 50% 이상을 낼 겁니다. 50%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카보닐 컴파운드부터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공부의 중점을 뒤쪽 부분에 앞쪽을 빨리 보시고 뒤쪽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 잘 보시기 바래요.